오늘은 IELTS 관련된 비디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는 지금은 독일에서 석사를 하고 있고 Regenerative Biology and Medicine이라는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2년 동안 워홀을 한 적이 있고 이게 되게 저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았죠. 그래서 영국 워홀을 하는 동안 계속 블로그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 다 엘라 블로그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이거 링크는 제가 그 동영상 설명란에다가 추가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가서 보시면 되고, 지금도 독일 생활 같은 거 매일매일 일기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독일 이제 관련 정보 같은 것도 많이 썼었는데,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IELTS 그 점수 만든 방법 같은 것도 포스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IELTS 선생님이나 강사라고 부르기는 조금 낯이 간지럽지만 이렇게 개인 과외 이런 걸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네가 얼마나 영어를 잘하길래, 네가 얼마나 네 IELTS 점수는 도대체 얼마길래 네가 이렇게 가르친다고 동영상식이나 만들고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 점수를 공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첫 시험은 영국에서 브리티시 카운슬 거를 8월 19일에 받고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다 점수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스피킹에서 5.5가 나왔죠? 이것 때문에 제가 원하는 이치 점수는 6.5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못 맞춰서, 그리고 오버롤도 사실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6.0만 됐어도 솔직히 안 봤을 텐데 점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보게 됐죠.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 이제 귀국하고 나서 한국에서 역시 브리티시 카운슬 걸로 12월 9일 날 봤는데 이때는 라이팅이 5.5가 나왔어요. 이게 왜 5.5가 나왔는지는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오버롤은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시험 여기서는 이제 IDP 걸로 봤는데 12월 14일 날 이제 얼마 차이 안 나죠? 한 5일 만에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원하는 점수들을 다 맞게 돼서 오버롤 7.5로 IELTS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토익을 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점수를 넣어봤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토익을 잘한다고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를 잘하면 토익을 잘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점수는 그렇게 뭐 엄청난 점수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뭐 진짜 막 8.0, 8.5 그러다 9.5, 9.5는 없지. 9.0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에 비해서 당연히 제 점수는 부족한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IELTS를 가르치겠다고 여기에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하는 점수가 제 점수 정도일 거라고 생각해요. 8.0까지는 솔직히 바라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 뭐 외국에 이제 유학 가시려고 보통 대부분 IELTS를 준비를 하시는데 보통은 맥시멈이 7.5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치를 7.0 7.0으로 이렇게 맞추는 게 보통 목표로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자신감을 얻고 이렇게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이렇게 높은 점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한테 수업을 들으실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 동영상 역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니까 패스하셔도 좋겠습니다. 패스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데. 패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IELTS 이제 라이팅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IELTS가 어떤 시험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가 어떤 유형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잠깐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태스크 1 같은 경우, 태스크 1, 태스크 2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이걸 60분 안에 답안을 작성해서 내야 되는데 태스크 1 같은 경우에 이제 자료 분석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150자 에세이를 쓴다고 보시면 되고 태스크 2 같은 경우는 디스커션. 그래서 뭔가 논설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류의 그 에세이를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250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글자 수만 보셔도 딱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당연히 태스크2가 비중이 높아요. 당연히. 그래서 어, 태스크 1에다가 그 IELTS 시험에도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태스크 1에다가 20분, 태스크 2에다가 40분을 쓰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태스크2를 잘 써야지 점수가 잘 나와요. 그리고 태스크 1 같은 경우는 이제 망하지만 않으면은 원하시는 점수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태스크 1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넣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한국과 뭐 일본, 미국에서 그 뭐 소프트 드링크가 컨슘된 것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이것에 대해서 뭐 비교하고 분석해가지고 뭐 너의 에세이를 써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런 경향으로 미루어 봤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서양인들에 비해서 콜라나 이런 거를 잘 마시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의 뭐 문화적인 이유 때문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자기가 이 문화적인 이유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현상이 있었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일단 태스크 1에서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흔히 하시는 실수고, 그다음에 태스크 2 같은 경우에는 디스커션을 이제 해야 되는데, 뭐 여기다가 제가 찬반 주장이라고 써놨지만 사실 찬반 말고 뭐 해결책과 솔루션을 제시해라 이런 것들도 나와요. 근데 문제 유형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은 이제 찬성 반대 이렇게 정하는 거가 대부분이라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태스크 2가 이제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글자 수도 많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보여줘야 되는 스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다들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IELTS 라이팅을 이제 원하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 이런 거를 물어보신다면 자, 일단 첫 번째는 글자 수입니다. 그래서 글자 수 제가 150자, 250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은 꼭 맞추셔야 되는 글자 수예요. 이거보다 적게 쓰시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라이팅을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은 없었는데, 근데도 7.0이 처음에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에서는 제가 갑자기 실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랬다기보다는 글자 수를 못 맞췄어요. 태스크 1에서 갑자기 그날 왠지 모르게 갑자기 그 부담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패닉을 해가지고 태스크 1에서 갑자기 글자 수를 못 맞히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5만 원을 날렸죠. 그래서 글자 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진짜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또 글자 수 중요하다 그래서 더 많이 쓸수록 더 좋은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게 뒷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시간 배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시간이 일단 글자를 내가 많이 쓰게 되면은 그럼 당연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겠죠? 근데 글자를 많이 쓴다는 거는 거기에 내 실수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도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영어에 그렇게 엄청 능하지 않은 이상, 막 원어민이 아닌 이상, 당연히 우리가 많은 것을 보여줄수록 우리의 약점이 노출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쓰는 건 전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태스크 1 같은 경우는 170자에서 180자, 그다음에 태스크 2 같은 경우에는 한 270자에서 300자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게끔 쓰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시간 배분. 앞서서 말했듯이 시간 배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그냥 넉넉고 막 하루 이틀 막 이렇게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건 100일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 배분을 제대로 하셔서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단어들을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문장력이나 아니면은 문법 요소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의 논리성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그 짧은 에세이 안에서 다 보여주는 거지 이거는 막 멋있는 말을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IELTS 라이팅은 뭐라 해야 되지? 스트럭처가 정해져 있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 서론에서 쓸 얘기 쓰고 본론에서 쓸 얘기 쓰고 결론에서 쓸 얘기 써야지 이거로 갑자기 막 엄청 팬시한 그런 에세이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막 한국식 에세이처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코 좋지 않고 답이 있는 시험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팅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쓸 수 있는 답이 다 달라서 이게 답이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답이 다 정해져 있고 그 틀 안에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단어를 보여주는 거지 이거는 막 그냥 뭐 문단 구성 같은 것도 내 멋대로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주장, 근거, 예시, 나열 이거 네 가지인데 일단 당연히 내가 찬성 반대 중에 한쪽으로 주장을 정했다면은 그거에 대한 근거를 보여줘야 되고 그거에 해당되는 자세한 예시를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은 근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뭐 이렇게 브로드하고 뭔가 좀 스페시픽하지 않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예시에서 조금 더 세분화된 단어들을 보여줌으로써 내 어휘력을 과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읽는 사람에게도 그 예시가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이렇게 뭐라 해야 죠 그 가독성이 좋다 그래야 되나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조금 이렇게 친근한 그 뷰 포인트로 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나열 같은 경우는 특히나 IELTS 라이팅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제가 말했듯이 글자 수를 250자를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여러분의 그 계속 반복되는 그런 문장력 그런 걸로 채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것들로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다양하게 그 단어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를 이 나열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찍을 영상에서 이제 자세한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다른 사람들이 쓴 걸 읽어봤었을 때 이런 것들을 그 찾아보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네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사이노님하고 paraphrasing인데 사이노님이라는 거는 그 유의어, 뭐 동의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paraphrasing은 이제 같은 문장을 다르게 바꿔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그 IELTS 밴드 디스크립터를 보여드릴 건데 거기서 보시면은 이 사이노님이라는 것들이 그 다음에 paraphrasing이라는 것들이 왜 중요한지가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말하는 학생이 있고 이거를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이 우리의 삶의 질을 저하시켰다라고 말하는 학생이 있어요. 제가 뭐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어떤 게 더 좋은 에세이의 예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쓰는 영어 그 문장들은 다 이런 식이에요. A is B, 뭐 C is D, they do this,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막 팬시하게 멋있게 바꾸느냐?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포커스를 조금 더 한 단계 아래쪽으로 낮추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환경 문제 예가 뭐가 있어요? 네,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이 있어요. 너무 쉽죠? 그래서 환경 문제에 해당되는 예들을 그거의 주어로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이거 제가 밑에다가 예시를 썼어요. 그래서 environmental problem is very serious. 굉장히 너무 단순해 보이죠. 근데 이런 거를 우리의 삶의 질을 저하시켰다. 왜 심각한지를 생각해 보는데요. 이게 왜 나쁜데? 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당연히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 있으면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질을 저하시켰다. 이렇게. 그래서 environmental problem is very serious. 이렇게 말하는 것을 air pollution and water pollution reduce the quality of our lives 라고 얘기하면은 훨씬 더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뭔가 에세이에 더 적합한 표현들이 된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IELTS 막 이렇게 뭐 외국 유학 뭐 아니면 또 교환학생 하시는 분들도 IELTS를 하시나요? 근데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두 번째에다가 써놓은 이 문장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거 리딩으로 나왔으면은 100%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으실 건데 근데 이렇게 자기가 못 쓰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생각을 단편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단순하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한 단계 더 낮춰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들을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둘씩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어떤 게 제일 어려우세요? 뭐가 제일 힘드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그러면은, 저는 단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어휘를 그렇게 모델랜서에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멋있는 단어들을 못 쓰겠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저는 문법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문장 만드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봤었을 때 단어가 안 돼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단어보다는 브레인스토밍이 문제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IELTS라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치고 리딩을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랭귀지를 배우든지 간에 다 라이팅보다는 리딩을 훨씬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보시면 그 모델 앤서에 있는 단어들을 보시면 와 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해서 이걸 얘기를 했대? 이런 생각이 드시긴 하시겠지만 그 단어들 중에 못 알아듣는 단어가 그렇게 엄청 많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단어들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 단어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미 여러분은 충분한 단어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구성 안에서 어떻게 잘 이렇게 효율적으로 걔네들을 떠올릴 수 있는지 그렇게 내 개요를 그렇게 잘 짜놔야지 그런 단어들을 쓸 기회가 오거든요. 근데 개요 자체가 잘 안 잡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브레인스토밍의 중요성은 정말 강조를 뭐 몇 번을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뒤에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밴드 디스크립터를 보여드릴 건데 거기서 그 코히어런스하고 코히전 이거를 보거든요. 일관성 이런 것들을 봐요. 그래서 이게 로직이 통하는지 그런 것들이 채점 기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 그런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하는 데에도 또 역시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나는 브레인스토밍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하는데 뭘 써야 될지는 알겠는데 그거에 대한 막 세부적인 예나 문장들 한 문장 한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다 브레인스토밍이 제대로 안 됐다는 증거예요. 근데 브레인스토밍을 이제 조금 더 그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브레인스토밍이 일단 그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 대해서 뭐 원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라 아니면은 그 discuss both view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의견을 비교하고 너의 의견을 제시해라 이렇게 하는 문제들이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한 근거 자체를 생각해내지 못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뭐 그냥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도덕적으로 맞는 이야기보다는 자본주의에 맞는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예로 많이 드는 게 이 토픽인데 기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회사들이 사람들을 채용할 때 나이를 그 고려해서 채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나이를 고려해서 채용하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냐, 너의 의견을 제시해봐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도덕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해야 돼요. 나이보다는 능력에 근거해서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자본주의 쪽으로 맞춰서 얘기하는 게 더 쉬워요. 자본주의 하면 갑자기 머리 아파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돈 관련된 얘기를 하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 든 사람들을 뽑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그 수지타산이 안 맞는 일이다. 수익성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효율적이지 못한 일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회사는 그 뭐지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 잘 못하고 생산성 떨어지는 노인들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매출에 영향을 미치면 회사는 뱅크럽 하게 될 거다, 파산하게 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할 얘기가 많거든요. 왜냐면 도덕적으로 맞는 얘기는 그게 왜 맞아? 라고 물어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그게 맞는 건데? 이런 대답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그렇게 돈 쪽으로 얘기를 연관지어서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그런 근거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느 정도의 답안을 외워두는 것이 좋다. 이거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템플릿이라고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템플릿은 이런 거보다는 그냥 문장 그 구조 자체를 외워두는 걸 템플릿이라고 저는 보통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그 IELTS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를 한 개 볼게요. 요즘 수화 비만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라.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원인으로 이거는 이제 모델 앤서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바쁘다. 근데 이 부모들은 바쁘다라는 그 원인 아니면 이런 근거 이런 것들은 이 소화비만 문제 아니고 다른 그 모던 소사이어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이슈들 그런 거에서는 사람들이 바쁘다.
이렇게 하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걸 답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부모들이 바빠서 애들에게 영양가 있는 밥을 해줄 시간이 없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상한 거 먹고 소화비만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게 원인 첫 번째. 그리고 원인이나 해결책이나 다 두 개 정도씩은 마련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문제에서 너가 생각하는 원인들이 무엇이냐, 해결책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S가 붙어서 causes 아니면 solutions 이런 식으로 뒤에 스가 붙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답안을 한 개 써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것을 다 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두 개씩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바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정크푸드는 easy and fast하다. 쉽고 빠르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정크푸드의 예로 여기서 또 뭐 들어주셔야겠어요. 당연히 두말하면 잔소리인 맥도날드, 버거킹, 또 뭐 있을까요? 뭐 도미노 피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예시로 나열로 나와야 되는 것들이에요. 왜냐면은 우리한테 맥도날드, 뭐 버거킹 이거 영어로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쵸? 뭐 맥도날드는 가끔 스펠링 틀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버거킹은 솔직히 스펠링 틀릴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써준다는 거는 버거킹은 솔직히 어느 나라에 가도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정크푸드에 대한 사이노님으로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 그게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뭐 미스터 피자다 이래도 쓸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나는 이걸 영어 단어로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IELTS 감독관이 그거 가지고 점수를 깔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너님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쓰는 단어들을 사용해가지고 사이너님을 만들어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이런 문제 나오면은 꼭 정크푸드만 진짜 한 100번씩 100번은 좀 오버하고 10번씩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감독관? 시험관, 채점관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 얘는 정크푸드밖에 모르나? 그 단어밖에 몰라? 아,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해?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말할 때 같은 단어를 그렇게 계속 많이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노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해요. 반복되지 않게 여러 단어들을 사용해서 같은 아이디어를 계속 다른 표현들로 대체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정크푸드는 easy and fast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 비만을 일으킨다. 그런 식으로 원인을 이제 제시해 줄 수 있겠죠. 그다음에 해결책으로는 정부가 부모들에게 소화 비만의 심각성을 교육시켜야 한다. 그다음에 정크푸드가 안 좋다는 공익 광고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거 3번은 좀 뭐라 해야지? 옵셔널하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이거는 정크푸드 sorry. 정크푸드 관련한 토픽이 나왔을 때 답변으로 쓰기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일단은 요거 두 가지 먼저 볼게요. 그래서 솔루션이 나오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같은 방향으로 제가 답변을 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스킬이 여기에 있어요. 항상 사회적 이슈의 솔루션은 정부가 해결할 수 있어요.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은 우리 시민들은 다 바보 멍청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 사회적 이슈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교육을 시키는 거 말고도 뭐 이렇게 공익 광고를 또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개인 차원에서 생각할 것.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해결책을 제가 정부 차원에서 한 개를 제시를 했다면은 두 번째는 개인 차원으로 하나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부모가 주는 밥을 먹고 애들은 자라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들의 다이어트를 관리하는 것이 그 아이들의 소화 비만율을 낮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이 안 됐을 때, 특히나 이제 커즈랑 솔루션 제시하는 이런 문제에서는 항상 사회적 문제 해결책은 정부 차원, 개인 차원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은 쉽게 답변을 내실 수 있어요. 이게 문제가 소화 비만이지만 이걸 환경 문제로 바꿔도 똑같거든요. 왜냐면은 환경 문제로 바꿔도 뭐 원인이 요즘 사람들이 바빠가지고 일회용품 사용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환경이 더럽혀지고 뭐 오염이 심각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원인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제 솔루션에서는 솔루션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정부가 캠페인을 해서 얼마나 지금
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람들한테 교육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해결책 첫 번째. 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공익 광고나 시민들 교육시켜가지고 그렇게 심각성을 일깨우는 게 한 가지. 그 다음에 세금을 걷어서 예산을 투자.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사회적 문제들은 대부분 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인력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투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진짜 무슨 문제든지 간에 그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환경 문제였다. 그러면은 환경세를 걷어서 이거를 해결해라. 만약에 이렇게 소화 비만 문제였어요. 그럼 비만세를 걷어라. 그 뭐야 햄버거나 이런 거에다가 비만세를 붙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항상 이렇게 교육 아니면은 돈 쓰기 이렇게 두 가지로 해결책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 둘 중에 둘이 너무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걸로 너무 비슷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이거 둘 중에 하나를 픽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나 더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예시를 보여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같은 하나의 토픽을 얘기하고 있으면은 250자를 얘기하는 동안에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소화 비만이잖아요. 그럼 obesity 이 단어 엄청 많이 써요. 그리고 환경 문제였다. 그럼 environment 이 단어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쓰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일상 용어를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에세이를 끌고 가면은 그 계속 반복됐던 단어를 조금 더 참신하고 새로운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대체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내가 이제 예시로 보여줄 수 있는 솔루션으로는 플라스틱 백이나 테이크어웨이 컵 아니면은 뭐 disposable straw 이런 것들 플라스틱 백이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비닐봉지예요. 그다음에 테이크어웨이 컵스 이거는 그 뭐지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일회용 컵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디스포저블 스트로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디스포저블 자체가 일회용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스트로는 그 빨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회용 빨대. 그래서 그런 것들의 사용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상적이죠. 비닐봉지. 내가 그 환경 문제를 얘기하면서 플라스틱 백이라는 얘기를 쓸 것 같아요? 안 써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내 얘기를 개인 차원으로 내가 이야기를 끌고 오면은 이런 걸 쓸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스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순간에도 내가 이런 단어들을 써야지 그러려면은 여기에 그 포커스를 조금 더 이 아래쪽 그 뭐지 개인 차원으로 맞추는 그 미끼들을 초반에 던져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런 모든 스트럭처를 다 짜시는 것이 브레인스토밍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브레인스토밍이 정말 상세하게 돼 있을수록 좋은 에세이가 나와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에세이를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은 중간에 산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문장이 왜 들어갔지? 본인이 스스로 나중에 읽고서도 그러세요. 내가 이걸 왜 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쓸데없는 단어를 쓰게 돼요. 내가 이 브레인스토밍이 똑바로 잘 되어 있지 않으면은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 상세하게 거의 한두 줄 단위로 내가 무슨 얘기를 할지 그 방향들이 상세히 잡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은 일단 제가 준비한 것들은 뒤에 더 있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게 그 동영상 길이가 길어지면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세한 뭐 제 IELTS 후기나 아니면은 자료 같은 거 원하시면은 레일라 블로그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